비만, 즉 복부 비만과 이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한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기 전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호르몬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피 속에서는 이 음식물들이 분해된 결과물, 즉 당분이 생성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면 췌장이라는 장기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이것을 감지하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은 피 속에 들어있는 혈중 포도당을 당원이라고 하는 큰 물질로 합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성된 당원을 간이나 근육 조직에 저장하는 형태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즉,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농도가 낮아지지만 그 포도당들을 당원으로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은 당분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섭취한 후에 분해돼서 나온 산물인 지방산도 지방으로 합쳐서 지방 조직에 저장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분자들을 모아서, 작은 입자들을 모아서 더 큰 형태로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호르몬은 이러한 동화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불러서 동화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슐린 호르몬의 역할을 정리해 보자면 혈당을 낮춤과 동시에 이런 혈당들을 체내 에너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은 근육이나 간과 같이 이 당분들, 포도당을 당원으로 저장을 받아야 하는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분을 먹게 되면은 음식을 먹게 돼서 피 속에 당분이 올라가면 췌장, 여기 보이는 이 장기가 바로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은 간이나 근육 혹은 혈관과 같은 말초 조직에 당분을 끌고 들어가서 저장하는 형태로 가죠. 하지만 간과 근육 같은 말초 조직에서 만약에 이런 인슐린 호르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서 이것들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췌장에서는 이 역할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피 속에서는 인슐린이 점점점 높아지는, 농도가 높아지는 소위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 원인 외로는 복부 비만, 즉 내장지방 가다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비만한 사람들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도 일부 장애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만, 즉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바로 대사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엔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현재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비만한 경우에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발생되는 유병률이 4배 이상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